25평 공간에 6개로 이루어진 대형 카운터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상판은 스텐으로 얹을 거고요. 프레임은 코어판으로 짜서 마지막에 5mm 합판으로 덧방을 해줄 거예요. 오늘은 이번 프레임 작업을 보면서 연장 얘기도 좀 해보고 작업하는 과정도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쓰된 상판은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형보다는 굉장히 신중하게 치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5mm 합판이 덧방이 쳐질 거기 때문에 그 5mm 합판 두께까지 계산해서 치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카운터 테이블 작업할 때는 사실 가장 많이 쓰는 연장이 지금 재단을 하려고 하는 테이블톱이거든요. 왜냐하면 카운터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높이가 800 이상 거의 나오기 때문에 슬라이딩 커팅기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죠. 그래서 테이블톱으로 한 90% 이상은 다 테이블톱으로 재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테이블톱을 많이 쓰고 테이블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넓은 기장을 자르는 게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1200 정도까지 재단이 되는 접이식 테이블 소를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현장이 좁으면 넓은 거를 쓰기가 사실 힘들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저는 1200짜리 준 테이블 소로 쓰고 있거든요. 확실히 재단이 1200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사실. 지금 사선 부분을 원래는 재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현장이 제가 지원을 온 현장이다 보니까 온전하게 연장을 다 못 챙겨왔어요. 그래서 사선 부분을 저렇게 충전대패로 깎아서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저거 보면 좀 부끄러워요. 원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훨씬 일도 더디고 깔끔하게 안 되거든요. 베벨 커팅이 되는 원형톱으로 각도 계산해 가지고 한 번에 쫙 밀어주면 일도 편하고 깔끔한데 지금 상황이 그게 없다 보니까 저렇게 어거지로 충전 대패로 맞추고 있거든요. 보시면 테이블톱 정말 많이 쓰죠. 제가 편집하면서 봐도 슬라이딩 커팅기는 진짜 하루에 한두 번 쓸까 말까예요. 그 정도로 모든 재단이 거의 다 테이블톱으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만큼 테이블톱이 정말 중요해요. 카운터 테이블 작업할 때는. 테이블톱이 작은 사이즈는 보통 600에서 800 정도까지 나가는데 예를 들어 900을 재단하려고 하면 한 번에 재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역으로 치수를 계산해서 재단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좀 더디고 부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넓은 테이블톱은 있는 게 확실히 좋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좀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600 정도에서 800 정도만 재단이 되면 되거든요. 어차피 그 이상은 엘리베이터에 못 들어와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 데는 이제 작은 사이즈의 테이블톱을 쓰고 이렇게 좀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접이식으로 된 테이블톱을 쓰면 1220까지 재단이 가능하거든요. 확실히 재단이 엄청나게 빨라요. 상판 치수에 딱 맞춰야 되다 보니까 지금 재단을 해놓고 한 번 더 맞는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연결은 피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거를 나중에 뜯어낼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이는 면이 이제 카운터 테이블의 밑면인데 밑면은 나중에 가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토막이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저 토막은 이제 임시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용도로 박아 놓은 거고 지금 사선으로 재단한 부분을 타카로 받고 있습니다. 테이블톱 말고 다른 연장은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타카나 뭐 망치, 드릴 뭐 그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공구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타카 같은 경우에는 1850 F50 타카로 받고 있고 타카는 가고정 용도로 사용을 하고 지금 나머지 조립은 다 피스로 하고 있어요. 피스로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카운터 테이블이 지금 워낙에 크고 저 벽 쪽에 있는 스댄 상판대로 치수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서 피스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재단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 끝부분에 남은 부분이 킥백이 걸릴 수가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뒷판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타카로 임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스로 다 박아 줄 건데
드릴은 두 가지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중 접시 비트를 꽂아서 쓸 수 있는 것과, 하나는 바로 십자 비트를 꽂아서 이제 쪼을 수 있는, 비트를 꽂아서 쓸 수 있는 드릴. 두 가지가 있으면 정말 좋죠. 편하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면이나 뭐 상판이나 다 나중에 이제 가려지는 부분이라서, 뭐 나무가 뭐 구조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조금 이제 안 이쁘게 박혀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저렇게 코너 부분처럼 좀 민감한 부분은 예비 구멍을 뚫어주고 피스를 박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부분은 좀 짱짱하게 박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립은 거의 끝났고요. 이제 상판을 얹어보고 있습니다. 스텐 상판인데 코너 부분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치수 맞추는데 좀 신중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 부분은 나중에 5mm 합판이 덧방 들어갈 곳을 임시적으로 이제 두께를 가늠하기 위해서 박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맞았습니다. 처음에 상판을 신중하게 좀 재단을 해 놔서 나머지는 그 안으로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크게 어긋날 게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을 지금 일단 맞춰보고 있어요. 아직 완전하게 다 조립을 할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맞춰보면서 하나하나씩 더 프레임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